자, 오늘 여기 집합 단원을 다 좀 끝낼 거고, 먼저 집합 앞단원, 집합의 뜻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의 단원을 좀 보겠습니다. 집합 앞부분에 기초적인 내용 담고 있고요. 자, 집합이라는 게 뭔지 의미를 좀 정확히 알아야 돼. 자, 집합이 무슨 의미냐면은 일단 어떤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그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얘는 이다, 얘는 기다, 얘는 아니다. 기다 아니다를 이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집합의 구성원들에 해당이 되는 그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 집합의 원소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제 그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이제 만약에 소문자 A가 대문자 집합의 원소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소문자는 대문자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그 원소를 이제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집합을 뒤에 쓰시는데 삼지창 모양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저 삼지창 모양의 의미가 뭐냐면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원소를 포함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포함한다. 자, 여기도 이제 기호가 나와 있죠? 이 삼지창 기호 앞에는 반드시 원소, 뒤에는 집합이 와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B가 A의 원소가 아닐 때, 만약에 어떤 소문자 B가 A에 속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에는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대각선만 그어주면 돼. 대각선만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원소 나열법은 직접 이 집합의 원소를 일일이 다 열거 해가지고 나열하는 방법. 근데 집합은 우리가 항상 중괄호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괄호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중괄호 안에다가 싹 다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때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 자, 순서가 이제 중요하지가 않아. 순서가 이제 만약에 1, 2, 3 순서로 나열이 되거나 뭐 2, 3, 1 순서로 되든 간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똑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여러 번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원소들이 막 너무 많거나 규칙성이 있을 때에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뭐 점점점을 이용해가지고 원소를 일부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건 제시법인데 그 어떤 집합의 원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을 이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조건 제시법이야, 이제. 자,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냐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10 이하의 소수를 만약에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10 이하의 소수가 우리 2, 3, 5, 7, 4개가 있긴 한데, 그거를 직접 나열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러한 수들을 간접적으로 집합으로 제시한다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합은 기본적으로 중괄호로 표현한다라고 했고, 여기 지금 막대기 바가 있는데, 이 막대기 앞에 있는 게 원소고요. 막대기 뒤에 있는 게 지금 이제 이 원소에 해당되는 설명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소가 X라고 돼 있으면은 되게 약간 좀 그 추상적이니까 그 원소 X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 막대기 뒤에다가 이렇게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 거야. 이게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자, 집합을 이제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벤 다이어그램이고,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이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만약에 있어. 1, 2, 4, 8이라고 있어, 만약에 원소가. 직접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원소를 그 안에다가 나타내는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시각적으로 뭐 그림이나 도표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해야 좀 알아보기 좋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집합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고, 그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자, 원소가 만약에 유한계인 집합, 원소가 이제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개수가 이제 뭐 정해져 있는 거죠.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반대로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한집합.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한집합.
자, 집합 A가 만약에 유한집합일 때에는 그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카운팅할 수가 있으니까 그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기호가 만약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다. 그 저 집합 A를 여기 괄호 안에 쓰시면서 자, 개수를 0으로 하면은 넘버니까 N이라고 해서 NA가 저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를 의미하는 기호야. 저기 이제.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도 생각해 볼 건데 이러한 집합을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 비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빌 공자를 써가지고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집합. 공집합을 의미하는 기호는 동그라미에 대각선을 그어주면 되겠고요. 자, 결국 그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지만 원소의 개수를 세본다고 한다면 빵개이니까 유한집합으로 분류를 하는 거야. 유한집합. 자, 그리고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은 무엇이었냐면은 부집합 A, B가 있을 때 자, 만약에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B에도 다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는 B의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이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이 된다. 혹은 집합 B가 A를 다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그 A가 B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아까 삼지창 기호에서 가운데를 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시면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시는 거고 이제 이게 약간 혓바닥으로 생각해서 혀를 내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B가 A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 것처럼 이게 포함하는 것처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잘 기억날 거고 만약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면은 대각선을 찍 그어주면 됩니다. 대각선을 이렇게 찍 그어주시면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부분 집합이 성질인데 자, 이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즉 어떤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일단 볼 거야. 의미로 받아들이면 지금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다 들어가죠, 지금? 모든 자기 자신에 다 들어가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는, 맞는 설명이고.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정합니다. 공집합은 원소가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성립한다라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야, 저거는. 받아들이시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세 번째. 만약에 A가 B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B가 C에 다 들어간다면 A, C 사이의 관계가 성립해서 A의 모든 원소가 C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A의 모든 원소가 C에 다 들어간다. 3단 논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저렇게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서로 같은 집합. 자, 만약에 두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이 원소를 똑같이 갖고 있어. 완벽히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두 집합을 우리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렵게 표현한 게 이거야. 어렵게 표현한 게. 자,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고 그리고 동시에 반대로도 B의 원소가 A에 다 들어간다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다. 등호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고요. A는 B라고 등호를 붙여주시고 만약에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지 않다면 이때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주냐면은 대각선만 찍 그어주면 되겠죠? 대각선만. A가 B가 아니다 라고 나타내줄 거야. 자, 그럼 진부분 집합입니다. 자, 진부분 집합은 우선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자,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그런데 이 표현만 있으면 이거 A, B가 같아도 성립하는 거거든요. A, B가 같아도. 그런데 이거를 만족하지만 A, B가 같지 않을 때를 우리가 A를 B의 진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냐면은 이제 부분 집합이면은 진짜 일부분을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진짜 B의 일부분이 A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연관지어서 기억해 주고 계시고 자기 자신 제외입니다. 얘는. 그리고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 개수. 자, 이제 집합 A의 원소가 만약에 N개라고 해볼 거야. N개.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이렇게 가지고 봅시다. 1, 2, 3, 4 쭈르륵 해서 만약에 N까지 이제 만약에 원소를 갖고 있어. 이런 상황이라 가정을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원소를 일부만 가지고 내가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낼 거야. 새로운 집합을.
자, A의 이 어떤 1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 집합을 구성을 할 건데 여기서 원소가 총 n개니까 각각의 원소마다 여기 넣을지 말지를 판단을 해. 자, 얘 넣을지 말지 판단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2를 몇 번 곱하는 거야? n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2의 거듭제곱. 2의 n제곱이 일반적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진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했다면 자기 자신 한 가지를 빼줍니다. 자기 자신 한 가지를. 이제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기 자신 하나 제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A의 어떤 특정한 원소 몇 개가 반드시 원소로 들어가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A의 원소 1, 2가 꼭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미리 얘네들이 들어갔다 치고 나머지 자,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에 대해서만 넣을까 말까 고민하면 되겠죠. 그 경우의 수가 자, 전체가 n개라고 한다면 그 전체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원소의 개수를 뺀 만큼만 2의 거듭 제곱을 해주면 될 거야. 반대로 자, 어떤 특정 원소 몇 개는 원소로 안 가진다. 예를 들어서 3, 4가 원소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은 애초에 얘네 둘을 배제하고 나머지에서 보면 되겠죠. 얘네 둘을 배제하니까 나머지 이제 개수에 대해서 집합을 구성해. 즉 전체 n개 중에서 만약에 k개만큼이 원소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k개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이번에 섞여 있어.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간대. 근데 들어가든 말든 어차피 걔네들은 결정이 된 거거든. 들어갈지 말지가. 걔네를 배제하고 나머지 거에서 보는 겁니다. 전체 n개 중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제외. 꼭 안 들어가야 되는 것도 제외한 나머지 개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개수에 대해서. 자,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 잘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이제 1번 봅시다. 1번. 자, 이제 이 집합의 그 원소 기호랑 그 다음에 그 부분 집합의 기호 구별을 잘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이 한번 보시면 그 이렇게 볼게. 기본적으로 삼지창 기호는 앞에 원소가 와줘야 되고 뒤에가 집합이 와줘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양쪽이 다 집합이 오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이제 가운데가 삼지창의 가운데 부분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와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게 와줘야 되는데 자 저기 이제 선지들을 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자 기억 일단 보기 전에 먼저 이 집합 A의 원소를 한번 확인해보자. 집합 A의 원소들이 뭐뭐뭐인지 보시면 지금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원소예요. 콤마로 구별을 한단 말이죠. 콤마로 이제 잘 보시면은 여기 중괄호 공집합이 원소 0이 원소 1이 원소 중괄호 1이 원소 중괄호 1,2가 원소입니다. 그래서 원소들을 다 여기 한번 열거를 해보시면은 중괄호 공집합 그 다음에 0, 1 0, 1 그 다음에 중괄호 1 그 다음에 중괄호 1,2 이렇게 이제 원소가 이제 5개가 이제 있어. 저렇게 5개가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 집합 A의 원소가 5개인데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얘들아 그 집합 어떤 특정 집합의 원소가 뭐여야 될지는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 그냥 내가 정하기 나름이야.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얘네 둘은 숫자지 숫자. 근데 나머지 것들은 중괄호니까 이건 집합으로도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집합 A의 원소에 성격이 다른 것들이 있어도 원소로 있어도 상관없다. 숫자가 원소이고 집합이 원소이고 뭐 다르게 해본다면은 문자가 원소일 수도 있지. 이런 게 섞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 건데 기억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공집합이 A의 원소이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삼지창 앞에 요 놈이랑 똑같이 생긴 게 원소로 들어있냐 이건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이제. 중괄호 이거 구별 잘 해줘야 돼. 얘랑 똑같이 생긴 놈이 들어있어야 돼. 얘는 공집합인데 얘는 중괄호 공집합.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래서 기억이 이제 틀린 거겠지. 틀린 거. 기억이 틀리고.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이제. 자, 공집합이 A의 원소이냐? 이거는 그냥 항상 맞는 설명이야. 부분집합의 성질에 의거해서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디귿인데, 이제. 자, 여기 지금 중괄호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냐? 요거 한번 잠깐 봅시다, 이제.
이거 이제 좀 헷갈리 할 수 있는데, 얘들아, 얘가 A의 원소이니? 라는 걸 지금 물어보잖아. 자, 일단 앞뒤가 집합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자. 얘는 집합이고, 당연히. 이거 집합이니, 얘들아, 이거? 중괄호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집합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집합 안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있는지 따지는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거? 얘는 틀리죠? 왜 틀립니까? 자, 구별을 잘 해줘야 되는 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원소가 요거지, 요거. 그러니까 이게 여기 A의 원소에 들어있느냐, 얘랑 똑같이 생긴 놈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기억이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기억이랑.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라고 이제 볼 건데, 자, 이거를 이제 조금 쉽게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잘 봐, 이거 이제. 뭐 지긋은 뭐 어렵지 않지만, 집합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있지, 이거. 이 삼지창 기호 말고 이제 여기 부분집합 기호가 나왔을 때 이걸 쉽게 하는 방법. 왼쪽에 집합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집합은 보통 중괄호로 표현하는데 중괄호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원소인지 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여기 중괄호 가장 밖에 중괄호를 벗겨내고 그럼 그 벗겨내고 남은 것들이 다 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인지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지. 이렇게 이제 가장 밖에 중괄호를 하나 벗겨냈다 보는 거야. 가장 밖에 중괄호는 집합을 의미하는 표현일 거니까 그거를 벗겨버리면 이제 안에 있는 거를 원소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억이랑 똑같아지는 것이고 이거를 리을에서 만약에 해보잖아요. 얘들아, 리을에서. 리을은 현재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중괄호 공집합. 자, 얘가 이제 A의 부분집합이냐라는 얘기인데 내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자 이제. 이거 가장 밖에 중괄호 벗겨내. 그럼 안에 얘가 이제 남게 되면서 저게 이제 과연 A의 원소이냐라는 것처럼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요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요거는 맞죠? 똑같이 생긴 놈이 여기 지금 들어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야. 맞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인데 얘들아, 미음은 딱 보자마자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집합이어야 되는데 이거 집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음은 틀렸다라는 것이고. 자, 비읍. 자, 중괄호 1이잖아. 이게 원소이냐라는 건데 저거랑 똑같이 생긴 놈이 여기 들어있나 보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없죠. 중괄호가 두 개 중첩되어 있는 거를 물어보는데 두 개 중첩된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옷을 한번 보자, 이제. 지금 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중괄호, 그 다음에 1, 중괄호 1이야. 1, 중괄호 1. 자, 얘가 과연 A의 부분집합이냐라는 의미인데, 얘들아,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 이 기호가 나오면 가장 밖에 그 중괄호를 먼저 벗겨내. 그럼 남는 게 안에 얘랑 얘네 두 개가 과연 A의 원소인지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자, 1은 원소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괄호 1도 원소로 들어가 있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시옷이 맞다라고 보는 거야. 얘가 맞다. 이렇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응인데, 자, 중괄호 1,2가 원소이냐. 지금 중괄호 1,2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놈이 있죠? 그래가지고 얘도 맞는 설명이다라는 거지. 맞는 설명. 맞는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읒 보시면, 쟤는 이제 중괄호 1,2가 A의 원소이냐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얘도 이제 이 기호가 나왔으면은 앞에 중괄호를 벗겨내서 생각해 보시면, 이 두 수가 A의 원소이니? 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거 지금 1은 원소로 들어가 있지만 2가 원소로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이제 틀린 것으로 보는 거지. 틀린 것으로. 틀렸다라고 보시고. 자, 마지막은 이제 시읒은 자, 지금 얘가 공집합하고 1이 A의 부분 집합이냐? 라는 것인데 이제 공집합하고 1이 A의 부분 집합이냐? 자, 요게 성립을 해주려면은 중괄호를 이제 벗겨내서 자, 공집합이랑 1이 A의 원소이니? 이걸 따지는 셈이잖아. 자, 지금 1이라는 거는 원소로 들어있지만 공집합이라는 거는 똑같은 게 안 들어있죠. 그래서 틀린 것으로 보는 거죠. 틀린 것으로. 그래서 답이 이제 니은, 리을, 시옷, 이응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부러 좀 헷갈리게 좀 만들어 놨는데 이제 요거 부분집합 기호 나왔을 때
앞에 중괄호 벗겨내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해하는 게 좀 쉬울 거야, 이제. 잘 이제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의 개수야, 이거. 이게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A에 대해서 X가 원소면 10 빼기 X도 원소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이 몇 개일까? 먼저 구해주는 거고.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거.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니까 X에 넣어볼 수 있는 수는 자연수이겠죠? 그리고 이것도 자연수야 되지 않니? 얘도 이제? 얘도 자연수야 될 거야. 즉, X도 자연수, 10 빼기 X도 자연수라면 내가 X에 넣어볼 수 있는 수가 1, 2, 3, 4 몇 개 넣어볼 수 있는데 이거 9까지밖에 못 넣겠죠? 10 넣으면은 자연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X에 넣어볼 수 있는 거는 9개 정도 될 것 같아요. 9개. 근데 이게 인과관계를 잘 생각해야 되거든, 이게. 만약에 X에 1이라고 해보면 얘들아 1이 원소면 몇이 원소인 거야? 9가 원소인 거잖아. 자, 순서가 중요한 거는 1이 원소에 이미 들어있으면 9도 자연스럽게 원소로 따라온다 이 얘기야.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 만약에 9가 원소면 몇이 원소입니까? 1이 원소란 얘기거든. 만약에 인과관계에 의해서 9가 이미 원소로 들어가 있다면 1도 원소로 들어가야 된다. 1하고 9는 약간 같이 꼭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두 수로 보면 되거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 집합 A라는 놈은 1만 단독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9만 단독으로 가질 수가 없다 이 얘기야. 이 얘기인즉슨 1하고 9를 어떻게 가져야 돼?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야, 동시에.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1하고 9를 둘 다 안 가질 수 있나 생각해봐. 둘 다 안 가질 수 있니, 이거? 이거는 둘 다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말을 잘 구별을 해줘야 돼. 그래서 1하고 9는 만약에 이 집합 A가 가질 거라면 둘 다 동시에 가져야 되거나 아니면 동시에 안 가지던가 해야 된다라는 요소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1, 9 조합으로 해봤으니까 이제 2하고 2 넣으면은 이제 8 나오니까 2하고 8 또한 마찬가지 조합이 되는 거야. 2하고 8 또한 이제. 그 다음에 3을 넣어보시면은 3하고 7도 마찬가지로 그런 짝지어지는 조합. 4를 넣어보시면은 4하고 6도 마찬가지로 짝지어지는 조합. 그 다음에 이제 5를 넣어주면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얘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5가 원소면 5가 원소다. 이거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5도 이제 물론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요소 중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겁니다. 집합 A는 지금 그 1을 가질 거면은 9도 가져야 되고 9를 가질 거면 1을 가지는 거니까 이거를 반드시 같이 가지던가 아니면 그냥 동시에 안 가지던가. 즉, 이 조합을 가지냐 마냐. 경우의 수 몇 가지? 가지냐 마냐.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총 몇 가지? 2의 5제곱. 그래서 2의 5제곱을 일단 쓰시면 되는데 이 각각의 조합을 가지냐 마냐 따지는 거야. 5가지 조합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답을 내면 안 됩니다. 뭘 조심해야 돼? 문제 조건 잘 봐야 돼. 원소가 꼭 있어 이게.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 자, 왜냐면은 이거 5가지 조합을 다 안 가지는 경우의 수도 카운팅이 되는데 안 가지면 안 돼. 공집합이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공집합이면. 반드시 빼기 1로 해주셔가지고 약간 진부분 집합 계산하듯이 31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 빼는 거지만 여기서는 공집합을 빼는 거죠. 자, 근데 2-2번인데 자, 그런데 이 집합 A의 원소가 총 31개인데 그 중에서 원소 3개짜리인 집합이 몇 개니? 라는 얘기야. 자, 지금 딱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 몇 개입니까? 원소 3개짜리인 집합? 자, 이 조합을 가지냐 마냐 따지는 거잖아. 원소가 3개가 되려면 얘는 꼭 가지고 나머지 4개의 조합 중 어느 한 가지 조합을 가져야 되지 않니? 어느 한 가지를? 그럼 이 4개 중에 하나 가져야 되잖아. 뭘 가질까? 그 고르는 경우의 수가 뭐 굳이 쓰자면 우리가 이제 조합을 배웠으니까 4C1이 되는 거지. 4C1. 이 조합을 가지냐, 이 조합을 가지냐, 이 조합을 가지냐, 이 조합을 가지냐 4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제. 근데 한번 직접 열거를 한번 또 해볼게. 만약에 구하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 4개의 집합 A가 무엇이냐라고 내가 만약에 열거를 해본다면은 자 195가 있죠. 일단 195 195 그다음에 285가 있지. 285 285 그다음에 375가 있죠.
3, 7, 5. 그 다음에 465가 있죠. 465. 4, 6, 5.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구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조심하실 점은 이 표현 잘 봐야 돼. 요거 다 놓치니까. 자연수를 원소로 꼭 가진다. 잘 보시기 바라고. 요 문제. 자,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자, 집합 A가 원소가 5개인데 이놈의 부분집합을 X로 보겠다. 근데 X는 1을 원소로 가지고 3과 4는 원소로 안 가진대. 그게 P래, P. 그러면은 1은 반드시 가지고 3, 4는 안 가진다. 결국 이 세 개의 수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이 됐죠. 그러면은 저 세 개의 수를 제외한 자 1, 3, 4를 제외한 나머지 2, 5 두 개의 원소가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해 줘야 되니까 두 개의 원소 2의 제곱으로 봐주는 게 맞겠지? 2의 제곱으로 이렇게 2의 제곱 4라고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Q는 좀 생각을 해야 돼. Q는 이제 자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몇 개이니? 라는 얘기야. 이제 적어도 한 개의 짝수야. 자 그러면 지금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여사건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서 풀어봐야 되거든요. 여사건. 여사건으로서 반대로 생각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저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야. 짝수가 최소한 하나 있어야 돼. 짝수가 이제.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짝수가 아예 없는 경우의 수야. 즉 짝수 2하고 4를 제외해가지고 나머지 1, 3, 5에 대해서만 따지자 이거야. 짝수를 제외하고 1, 3, 5만. 여사건은 전체 경우의 수. 자, 전체 경우의 수가 5개의 원소니까 2의 5제곱이죠. 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짝수를 아예 가지지 않는, 즉 2, 4를 제외한 나머지들만 이제 부분집합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 2의 세제곱을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32 빼기 8이라고 계산해 주셔서 이제 24라고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어야 돼. 이 2의 세제곱이라는 경우의 수가 무엇이냐? 얘가 짝수가 없는 경우의 수. 짝수가 없다. 짝수가 없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PQ 나왔으니까 더해주면은 최종 답은 28이라고 내주면 되겠죠. 28. 이 정도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8. 되십니까? 2의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1을 한 이유는? 공집합이겠지? 그거는 이미 다 처리가 되고, 그리고 애초에 공집합도 카운팅 해야 돼. 요거도 공집합이 이제, 근데 1이 들어가니까 얘는 공집합이 이제 명목상으로는 없긴 하지만, 전체 경우의 수에서도 공집합이 포함이 되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도. 그 다음에 여사건 볼래? 이것도 공집합 포함돼, 이것도. 이것도 어차피 포함이 돼가지고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이제. 알아서 잘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4번입니다. 4번. 자, 요거 이제 항상 시험에 어렵진 않지만 항상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야, 이제. A, B 원소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겁니다.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A에 보시면 이제 그 미지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숫자로 주어져 있는 여기 6이라는 수가 있지. 6이라는 수가 얘 아니면 얘여야 될 것 같아.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케이스를 나눕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a제곱 마이너스 a가 6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때는 그 6을 넘겨주시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잘 되거든요. 이제 인수분해가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거야. a는 3, 그다음에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이 나오게 될 겁니다. 두 가지가 기억 니은으로 할게. 기억 니은. 그래서 a를 3, a를 마이너스 2라 가정을 해보고 집합 a, b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봐. 진짜 포함관계 만족이 되는지. A에 3을 넣어보시면 6하고 마3, B에다가 한번 넣어보시면은 6하고 7하고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진 않죠. 얘는 그럼 안 되는 것 같고 니은으로 갑니다.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다 라고 가정해 보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어주니까 6하고 2가 될 것이고 A에다가 B에다가 내가 만약에 A에 마이너스 2 넣어보시면은 6, 2, 5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경우는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니까 결국 일단 답은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거야. 답은 일단 마이너스 2인데 그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도. 두 번째 케이스는 A 플러스 4를 6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얘기야. 얘가 만약에 6이라고 한다면 A가 2가 되는 거니까 이 A가 2일 때의 이 두 집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두 집합에 대해서. A에다가 2를 넣어줍니다. 그럼 6,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B에다가도 2를 한번 넣어봅니다.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2하고 6하고 5 나오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얘는 탈락이다라는 거야. 탈락. 그래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2만 답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만. 어렵진 않은데 꼭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 뒷단원 넘어가겠습니다. 뒷단원. 집합의 연산이야. 연산. 잠깐만. 자, 지금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상태를 보니까 약간 지금 한 명 빼고는 다 지금 막 거의 막 피곤해 막 죽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 명 빼고는 되게 피곤해 보이시고 되게 피곤해 보이시고 되게 피곤해 보이시고 수연이면 약간 쌩쌩해 보이는데 어? 자 봅시다 이거 집합 연산을 봅시다. 이거 15분만 참아 15분만 알겠지? 좀만 참아. 자 집합 연산을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합의 메인 파트입니다.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데, 자, 이제 두 집합의 원소를 이제 합쳐서 한 번에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합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그러한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시냐면은 이제 U자 모양을 기호로 해주면 돼. U자. A와 B를 이제 합치라 이 얘기지. 합치라 이제. 합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합친 부분의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은 저 부분이 될 겁니다, 이제. 근데 이거 조건제 시법으로 이해를 하면은 A 합집합 B에 들어가는 원소는 그 원소가 A에 들어있거나 또는 B에 들어있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이셔야 되겠고 그 다음은 교집합인데 교라는 글자가 이제 약간 그 겹치는 공통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느낌의 단어니까 이제 교집합은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둘 다 들어있는 벤 다이어그램상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집합. 기호로는 이제 A 교집합 B라고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A 교집합 B. 조건제 시법으로 표현해주게 된다면 그 A 교집합 B에 들어가는 원소가 A의 원소이거나 혹은 B의 원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A, B 둘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소를 볼게요. 서로소. 서로소는 두 집합의 공통 원소가 없을 때야. 공통 원소가 없을 때. 즉 벤 다이어그램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즉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A와 B가 서로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서로소.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한번 이제 그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그 두 수가 서로소랑 구별해 봅시다. 두 수가 서로소. 얘들아, 두 수가 서로소라는 얘기는 뭐니? 두 수가 서로소? 1, 2에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겁니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상황. 예를 한번 들어보신다면은 그러한 두 수가 2하고 3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최대 공약수가 1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인데 전체 집합은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집합 여기에 포커스를 둘 건데 이 집합의 이제 그 모태가 되는 이제 처음 집합, 처음에 이제 가장 큰 전체 집합을 처음의 집합을 우리가 전체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전체 집합.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이거 기호가 이거 얘들아 잘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밑에 그림 나와 있는 여기 잘 보면은 U자 모양인데 끄트머리에 살짝 가로로 선을 좀 그어놨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게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기호야. 합집합 기호 U랑 살짝 다릅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인데, 여집합은 이제 나머지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가 아닌 나머지 부분,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집합을 우리가 A의 여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를, 자,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 주시냐면은, 이렇게. A 여집합 이렇게 기호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자, A 여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한다면 그 원소가 전체에는 들어있지만 A에는 들어있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A에 안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인데, 자, 차라는 글자가 이제 빼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빼는 건데 뭘 빼주시냐면은, 자, A 빼기 B라고 내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A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B랑 겹쳐지는 부분을 빼라는 거야. B랑 겹치는 부분. A가 여기 있는데 B랑 겹쳐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여기입니다. 나머지가 여기. 이 부분을 이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A에 대한 B의 차집합.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앞에 거 빼기 뒤에 걸로 나타냅니다.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시고, 자, 이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자, 이제 A 차집합 P는 A에는 들어있는데 B에는 들어있지 않는 걸 얘기를 합니다. B에 들어있지 않은 거. 자, 이거 이제 당구장 표시가 나오는데, 이 A의 여집합은 사실 차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그 전체 집합 U에 대한 A의 차집합, 즉 A 여집합을 U-A처럼 볼 수 있다 이거야. U-A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요거야. 만약에 전체 집합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A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전체 집합 U에서 A를 빼면은 겹쳐지는 부분이 A란 말이죠, 지금. 그럼 A를 뺀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차집합으로 보는데, U 빼기 A가 곧 A 여집합이다라는 거야. U 빼기 A가. 여집합은 사실 차집합처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을 좀 더 보면은, 자, 우리 전체 집합의 여집합. 여집합은 이제 아예 정반대로 뒤집는다 생각해 주면 되거든. 전체 집합의 여집합 뭐가 나올까? 얘는 공집합. 아무것도 없고요. 그럼 반대로 공집합을 여집합해 주면 전체 집합이 될 것이고, 그리고 A의 여집합이 여집합. 두 번 여집합해 주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랑 A가 아닌 거를 합쳐. 뭐가 됩니까, 이거? 전체가 돼야 됩니다, 전체. 얘는 전체 집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A 교집합, A 여집합. A랑 A가 아닌 거에 교집합해주면 얘는 공집합이 나오게 됐고요, 공집합이. 그리고 4번, A 차집합인데, 이거 내가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이거 뭐로 바꾸는지 기억나십니까? A랑 B 여집합. 자, 앞에는 그대로 쓰시고, 가운데는 교집합으로 바꿔주시고, 뒤에 있는 거를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야. 뒤에 있는 거 여집합으로. 차집합을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되더라. 거꾸로도 이제. 거꾸로 해도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 이제 왜 그러냐면은, A를 만족하지만 B를 만족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 A를 만족하면서 B를 만족하지 않는 부분. 그게 곧 차집합 부분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 나옵니다. 자, A랑 공집합을 합치면, 자, 합칠 게 없으니까 A가 되는 것이고,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해주면 이제 비어 있게 되겠고요. 공집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A랑 A를 합쳐주면은 그냥 자기 자신, A와 A의 교집합도 자기 자신으로 나오게 될 거야. 3번은 A랑 전체를 합치면 얘는 전체가 돼야 될 거야, 전체가. 그리고 A랑 전체의 교집합을 해주면 이제 공통 부분이 A로 나오게 될 겁니다. A로.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 몇 개 있었지, 이거? 5개.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부터 해보자. 자주 등장하는 것부터. 자, 이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B가 큰 거고 A가 작은 게 되는데,
이때 성립하는 표현 5개. 자, A랑 B랑 교집합을 내. 자, 작은 거랑 큰 거랑 교집합하면 작은 게 나와야 되고요. 교집합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랑 큰 거랑 합쳐. 합치면은 이거 뭐가 나와줘야 돼? B, 큰 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기억나니? 순서. 사집합.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은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공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집합 뒤집는 표현이 있었는데, 자, 쟤를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은 앞뒤 자리를 바꾸면서 여집합으로 뒤집는 것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성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저를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해도 돼. 그 가운데 부분집합 기호의 방향을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방향까지 바꾸셔도 되는 거야. 방향까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뭐냐면 그 작은 거 여집합, 합집합, 큰 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전체가 될 때입니다. 전체. 이것도 좀 외워놓으셔야 돼. 작은 거 여집합, 합집합, 큰 거 해서 전체가 나올 때에도 저 표현이 되는 것이고 5가지 표현 다 잘 알아내야 돼. 앞으로 갈수록 더 이제 빈출이고 빈출 많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이 나옵니다. 법칙이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교집합, 합집합을 이용해서 표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A, B의 교집합이나 그 다음에 B 교집합 A나 이 순서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게 나오고요. 똑같게 이제. 그리고 이제 합쳐도 똑같습니다. 합쳐도 이제 A랑 B를 이제 합치나 그 다음에 이제 B랑 A를 이제 합치나 이것도 똑같다.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그 같은 연산 기호가 여러 개 나올 때인데 자 내가 만약에 이제 그 A랑 B를 교집합한 다음에 나중에 C를 하나 아니면은 이제 A 교집합 자 B, C를 교집합을 하나 이게 이제 전혀 그 괄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제 결합 법칙이야. 이게 이제 결합 법칙이 되는 것이고 이거 이제 합집합일 때도 성립하거든요. 합집합일 때에도 합집합이었다가 써볼게 이제 자, 합집합으로 이제 바꿔도 성립합니다. 합집합으로 바꿔도 이제 A, B를 합친 다음에 C를 합치시나 아니면은 이제 B, C를 이제 이렇게 나중에 합치시나 이게 다 똑같다라는 거야. 이거를 이제 괄호를 다 벗겨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자, 표현을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야, 3번. 자, 분배하는 법칙인데, 자, 요거야. 자, 내가 만약에 A 교집합, 자, B 합집합 C를 내가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걸 덩어리로 보고 분배를 하는 겁니다, 분배를 이제. 그래서,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분배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집합, 합집합 얘는 서로 다른 기호가 나왔잖아. 위에는 똑같은 기호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자 A 합집합으로 한 다음에 B 교집합 C 이렇게 뒤집어 놔도 되겠습니다. A 합집합 B 해주신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C 자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결합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A 교집합 B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합집합 C를 해. 이때도 얘를 이제 한 덩어리로 보고 분배하듯이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C 교집합 B 합집합 C가 이제 되겠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교집합 합집합의 순서를 좀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자, A 합집합 B에다가 이제 교집합 C 자, 이때도 이 뒤에 있는 게 분배가 돼서 자, A 교집합 C, 합집합 B 교집합 C. 자,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저게 이제 분배 법칙입니다. 근데 항상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제 보통 이렇게 분배를 많이 하겠지만 거꾸로 해가지고 합칠 수도 있어야 돼. 공통 부분, 인수분해 하듯이 묶을 수도 있어야 돼. 거꾸로 잘해야 돼. 거꾸로 하는 것도. 묶는 것도 가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드 모르간의 법칙인데, 자, 드 모르간의 법칙은 이제 전체 여집합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대한 얘기야.
드 모르간의 법칙인데, 자,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A, B를 합친 다음에 여집합을 합니다. 이거는 여집합이 각각 다 들어가가지고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자,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 2번인데 여집합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면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이제 다 뒤집는다 생각해주면 돼. 그냥 다 뒤집어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유한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원소의 개수. 자, 이제 A, B를 합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얘기하는 건데, 이 2개짜리 합치든 3개짜리 합치든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짜리는 처음에 더해. 하나짜리. A의 개수랑 B의 개수를 더하는데, 이러면 그 겹치는 게 이제 중복으로 더 더해졌기 때문에 한 번 빼주라라고 했습니다. 한 번 빼주라. 이렇게 한 번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개짜리도 이제 마찬가지야. 3개짜리 합치는 것도 일단 하나짜리를 싹 다 더해. 하나짜리를 이제 이렇게. 하나짜리 싹 더하시고, 그 다음에 2개짜리를 뺍니다. 2개짜리 이제. N, A 교집합 P, B 교집합 C, 그 다음에 C 교집합 A로 이렇게 그 2개짜리를 다 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3개짜리는 더해주는 거야. A 교, B 교, C. 이렇게 3개짜리를 다 더하기로 표현을 합니다. 덧셈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 당구장 표시인데, 만약에 두 집합이 서로서라면은 겹치는 게 없을 때죠. 겹치는 게 만약에 없다면 얘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이면은 이게 0이죠. 두 집합을 합친 게 단순 A 더하기 B로 표현이 되겠죠. 이제 두 집합이 겹치는 게 없다면 이란 얘기야. 없을 때. 자, 그리고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이제 쟤네들도 한번 원소의 개수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 보니까 A가 아닌 것의 개수를 세는 거야. 이거는 그 전체 개수에서 A의 개수를 빼는 겁니다. 단순하죠? 얘는 이제 A가 아닌 것을 쓰려면 전체에서 A를 빼라. 그리고 A 빼기 B. 자,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봐야 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A에서 B를 뺀 부분의 원소의 개수, 여기를 물어보는 거야. A 전체에서 교집합을 빼도 되겠지? A 전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A 전체에서 교집합을 뺍니다. 교집합을 이제. 이렇게 빼시던가, 아니면 A, B 합친 거에서 B를 빼. 합친 거에서 B를 빼. 그래서 NA 합집합 P. 거기서 B를 뺍니다. B를 이제. 이렇게 빼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야, 이제. 자, 만약에 B가 A에 들어간다면, 자, 만약에 B가 A에 들어가면은, 이러면은 작은 게 큰 거에 쏙 들어가니까 교집합하면은 작은 거 B가 나와야 되겠죠? 즉, 얘를 이제 B로 바꿀 수 있다, 이거든. 얘를 B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단순 NA 빼기 NB로 표현됩니다. 단순하게 NA 빼기 NB.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배수집합이에요, 배수집합. 자, 이게 배수집합은 K의 배수를 이제 원소로 갖는 집합을 AK로 보겠다. 뭐 이런 건데, 만약에 M의 배수집합이랑 N의 배수집합의 공통 부분을 찾으니까 K의 배수가 나왔다면은, 이때 예를 들어보자. 쉽게 예를 들면은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통 부분이 뭐냐 이거야. 몇의 배수입니까? 최소 공배수를 따지는 거니까 6의 배수가 되겠죠. 6은 2와 3의 최소 공배수처럼 볼 수 있지. 밑에 숫자를 쓴 거는 내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든 거야. 예시를 이제 들은 것이고. 자, 이제 반대로. 자, 만약에 2의 배수랑 4의 배수를 합치니까 만약에 2의 배수가 나왔다고 해보자, 이제. 2의 배수와 4의 배수는 애초에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다 들어가서, 그래서 만약에 2의 배수, 4의 배수를 합쳤을 때 2의 배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4의 배수를 2의 배수가 다 포함하게 되는 것이고, 4는, 4가 아니라 n은 m의 배수이다. 이렇게 이제 그 배수 관계에 놓여 있겠죠. 배수 관계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 대칭 차집합인데, 자, 대칭 차집합은 차집합이 이제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그림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자, 이 부분이 지금 대칭 차집합 부분이거든요. 자, 차집합을 이제 합친 거를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일반적으로는 연산기호 세모를 쓰긴 하지만
꼭 세모가 아닐 수도 있어. 저건 내가 정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뭐 별 표시일 수도 있고 네모일 수도 있고 그냥 문제에서 정의하기 나름인 겁니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합치는 부분인데 결국 이 표시한 부분이 합친 거에서 교집합 뺀 거랑도 같아. 합친 거에서 교집합 뺀 거랑도 같으며 이거 차집합 표현을 바꿀 수 있죠. 뭐 빼기 뭐니까 앞에 그대로 쓰시고 가운데를 교집합 뒤집어 넣고 뒤에 있는 것에 여집합으로 이렇게 뒤집지 않니? 저렇게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 성립하는 성질이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어떤 순서로 이제 결합을 하든지 얘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게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끊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필수 예제 1번인데 자, 이제 집합 A, B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거든, 지금 이제. 자, 2차 부등식이 둘 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얘는 이제 그 사이 범위, 얘는 이제 날개 범위가 되겠는데 이제 A는 사이 범위, B는 날개 범위. 근데 걔네 둘을 합치니까 R이 뭐냐면은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둘이 교집합을 해주면 마이너스 3과 2가 나온대.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집합 B가 확실하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얘를 먼저 가지고 해보자. x-2 인수분해 x-2, x-5가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2차 부등식을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이제 큰 것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저 B를 만족하는 한번 소직선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이제 자 2보다 작은데 5보다 크다. 이 정도로 좀 표시해 보시고 5보다 크고 이제 2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B인데 얘들아 집합 A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A, B를 합치면은 전체가 돼야 돼요. 지금 A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A가 사이범인데 B가 지금 못 가지는 부분 2와 5 사이 이 부분을 일단 A가 최소한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집합 A는 여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거든. 여기를 이만큼을 일단 포함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사실 A, B의 교집합이 또 있어. 교집합이 마3하고 2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마3하고 2니까 여기 지금 마3하고 그 다음에 여기 2 해가지고 이 분홍색 부분을 또 교집합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교집합으로.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은 애초에 저 교집합은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가 여기도 가져야 되는데 여기도 가져야 되는 거야. B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로 잡아주면 되네. 여기로 이제. 이 두 수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떤 식으로 나오셔야 되냐? 마3하고 2 사이 범위로 마3하고 5죠. 마3하고 5 사이 범위로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잡을 수가 있지. 마3하고 5 사이 범위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2차 부등식의 그 근각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로 봐서 두근의 합이 더해서 2니까 A가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이 이제 여기서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5 해주셔가지고 A 플러스 B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17이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7 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입니다. 필수예제 2번. 자, 필수예제 2번인데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가 아니고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아닌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제. 자, 요거 이 개수를 세주는 문제인데 그 7의 배수가 아닌 것을 해야 돼. 7의 배수 집합을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일 수 있죠. 이 집합을 내가 B라고 이제 잡아볼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7의 배수가 아니고 여집합 그리고 동시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우리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겁니다.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거 드모러한의 법칙으로 좀 뽑아낼 거거든요, 이제. 저거 뽑아내시면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시는 거고 이렇게.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우리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빼줄 거고 저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돼? 이제 전체 원소의 개수 빼기 자
A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이제 B의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이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로 이렇게 빼주시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빼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원소의 개수를 다 좀 세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써볼게. 전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전체가 100개. 근데 조심하실 점. 이거 가끔 장난질 하는 게 뭔지 알아? 이거 가지고 장난친다? 이하 미만으로 장난치니까 잘 봐야 돼 이제. 전체 100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원소의 개수, 7의 배수의 개수를 세는 건데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100 나누기 7하면 되겠죠? 몇 나오니? 14개. 그 다음에 이제 저거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1부터 내가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러한 수는 대표적으로 1부터 해서 5씩 차이가 나는 이러한 수들로 이제 구성이 될 건데 이러한 수들로. 자 그러면은 저거는 몇 개 있니 얘들아? 저런 수는 1, 6, 16 해서 세주면 96까지. 이거 총 몇 개일까? 세보면 20개 나와? 20개. 그 다음에 둘 다 만족하는 교집합 찾아줘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교집합 찾는 법 내가 얘기했거든. 먼저 최초로 저 7의 배수이면서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최초로 만족하는 수를 찾아. 일단 21이 공통으로 겹치는 수죠. 21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걸 만족하는 수가 21이야. 최초의 수가. 근데 21부터 해가지고 자, 그 다음 수가 뭡니까? 그 다음 수가? 이걸 빨리 찾는 법. 지금 7의 배수랑 그 다음에 이거 얘들아 5의 배수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수잖아요. 그지?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를 지금 물어보니까 얘는 5의 배수가 아니긴 하지만 이제 5의 배수처럼 생각해서 5와 7의 최소 공배수 찾으면 돼. 5와 7의 최소 공배수 몇입니까? 35. 여기서 35 더한 거가 다 답이야. 35 더하는 거. 이게 다 답이야. 저렇게 나오게 돼 있어. 저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개입니다. 3개. 해보시면 3개 나오네. 자, 그래서 따라서 100 마이너스 이거 34 빼기 3에서 31이니까 69 나오네. 69.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저거 7과 5의 최소 공배수 찾으면 돼. 그러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5의 배수가 아니어도 저거는 무조건 나와. 알겠지? 믿고 하면 돼. 믿고. 어? 이거는 약간 설명하기는 조금 약간 좀 그렇고 직접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간단한 예시를 들어주면은 7의 배수를 내가 7a라고 잡잖아 만약에 7의 배수. 그 다음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는 5b-4로 잡을 수가 있거든. 5b-4. 지금 이걸 만족하는 최초의 수가 21이잖아요. 21. 21이 되려면은 최초의 수가 b가 5고 그 다음에 a가 여기서 몇이냐면은 이제 3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3. 근데 봐봐. 여기서 동시에 이제 내가 35씩 차이가 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은 플러스 35가 되려면은 얘는 5개가 더 필요해. 여기서 5개가 더 필요해. 얘는 몇 개가 더 필요하냐면은 7개가 더 필요해. 7개가 이제. 결국 동시에 만족하는 수가 기존 수에서 35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직접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저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초에 얘는 7씩 커지고 얘는 5씩 커지기 때문에 7씩 커지고 5씩 커진다? 그러면은 공배수, 최소 공배수 35. 이렇게 확인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보시면 한번. 자,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 8, 9, 10 이하의 자연수이고 A, B 지금 이제 나오면서 지금 집합 X가 이제 나옵니다. 집합 X가 나오는데 지금 요거 잘 봐야 돼. X랑 B는 겹치는 게 없네. 그리고 A 빼기 B와 X 교집합 해주니까 A 빼기 B가 나오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거 표현을 보셨을 때 이거 A 빼기 B가 지금 어떻게 되니까? 지금 X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포함관계를 만족을 하겠죠? 포함관계를 만족을 합니다. 자, 먼저 A 빼기 B 집합 확인해 볼 건데 A, B의 공통부분 찾아볼게. 공통부분.
3, 7이 공통 부분이고요. A에서 B를 뺀 나머지 부분이 2하고 6으로 나오게 됩니다. 2하고 6으로 이제. 즉 집합 X 입장에서는 2하고 6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야. 2하고 6을. 반드시 가지시고 자, 그런데 이제 그 X가 결국에는 전체 집합 U의 그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일단 집합 X를 저 1, 2, 3, 4, 5, 6, 7, 8, 9, 10 요 10개 중에서 어떤 거는 들어가야 되고 어떤 거는 못 들어가는지를 한번 필터를 해볼게. 이 조건에 의하면 2하고 6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집합 X가 2하고 6을 반드시 가져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X랑 B랑 교집합을 했으니까 뭐래? 없대. 이거는 서로소죠, 서로소. 겹치는 게 없다. X 입장에서 B랑 즉 3, 4, 5, 7을 못 가진다 이 얘기야. 3, 4, 5, 7을 못 가진다. 3, 4, 5, 7 제외하는 거지, 제외. 제외해 주시고 남는 원소가 뭡니까? 1, 8, 90이잖아요. 1, 8, 90. 저 4개의 원소만 이제 가지고 부분집합 구성해 줘야 되니까 2의 4제곱 16으로 답을 내면 되겠지? 16으로.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반드시 뭘 가지고 뭘 못 가지고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요 문제인데 요 문제 요걸 한번 잘 봐봐 이거. 요건데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얘들아 얘를 하니까 A가 나온대. 먼저 이거 앞부분을 좀 처리를 먼저 좀 해줄 거거든. 이거 잘 보자 어떻게 하는지 이거. 이게 지금 A 빼기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B. 요거 합집합 A가 결국 A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뭐 요런 얘기인데. 근데 이거 그 여집합 한번 이 처리를 좀 해보실 거거든요. 차집합부터 처리합시다. 차집합 앞에 그대로 뒤에 뒤집어. 자, 요거랑 A랑 합치니까 지금 A가 나온다 이 얘기고 A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집합 드모로가리 법칙을 이제 넣습니다. 이제 넣어보시면은 자, A 여집합 합집합 B 요집합 A 합집합 B 해주셔가지고 얘랑 A랑 합치니까 A가 나온다 뭐 요 얘기지. 요 얘기 이제 요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 공통 부분으로 묶을 수 있지 않니? A 여집합 합집합 묶을 수가 있잖아. 묶어냅니다. 묶어내주시면은 자 A 여집합 합집합 묶어내니까 남는 거 여기 B 교집합 잠깐만 뒤에 걸 묶어야 되죠. 뒤에 거 다시 합집합 B로 묶어야 되겠죠. 앞에가 그럼 남는 거니까 합집합 B로 묶어주셨을 때 A 여집합 교집합 A 해주시면서 여기서 합집합 A 이걸 해주시니까 A가 나온다라는 거. A가 나온다. A가 나온다라는 거고 이거 앞에 거 이거 뭐 나오니 얘들아 이거 앞에 거 이제 앞에 게 뭐 나옵니까? 이거 A랑 A가 아닌 거에 공통 부분 찾으면은 이거 없죠. 공집합이 나오니까 공집합이랑 B랑 합쳐도 B다. 결국 B 합집합 A 해주시는 게 A가 돼야 되는 거니까 B랑 A랑 합치니까 A가 나온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B가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포함 관계를 만족을 하는 거지. 부분집합으로 이제. 그래서 답이 바로 몇 번? 2번으로 나오네. 2번으로. 답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답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저 연산법칙 성질 이용해서도 풀 수 있고 이거를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서 생각해 줄게요. 그림 그려서 이제. 이것도 한번 봐봐. 자, 전체 집합을 한번 좀 그리시고 두 번째 풀이에요. 두 번째 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야 되더라. 그림도 이제. 먼저 이 집합 있죠? 이 집합. 이 집합을 한번 좀 해볼 건데 지금 얘들아 이거 잘 봐봐. A 빼기 B가 어디냐면은 A 빼기 B가 여기야 여기. 여기인데 여기에 여집합이잖아. 여기 여집합이면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얘기하는 거지 나머지. 그걸 내가 이제 잠깐 이렇게 영역을 V자 해볼게. 얘가 지금 이제 V자입니다. V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띄우고 A, B 합친 거. 얘는 내가 이렇게 반대쪽 깍지로 표현해 볼게. A, B 합친 게 여기야. 이렇게. 자, 현재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아래쪽 한 거랑 위쪽 한 거 교집합이잖아요. 지금. 공통으로 만족하는 게 지금 이제 여기거든. 여기. B야, B. B 나오는 거 확인되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B가 나오는 거야, B. 결과 바로 나오죠, 그죠? 그림이 좀 더 쉬울 수도 있는 거야, 그림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히 이제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식 상태에 따라서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이게 쉬울 수 있으니까 둘 다 잘 구사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넘어갑시다, 이제. 그 다음 거. 자, 필수 예제 5번인데. 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의 요 색칠된 부분을 의미하는 집합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일단 요거는 5개 다 일단 해볼게. 5개 다. A 합 C에서 B 빼는 겁니다. A 합 C에서 B 빼는 거. 이 벤 다이어그램 한번 좀 그려볼게. 벤 다이어그램. 자, A, 그다음 B, C. 이렇게. 자, 지금 이거 A, C를 합치는 겁니다. 합치는 거. A, C 합치는 건데 합쳐주면은 여기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A, C 합쳐주면은 자, 여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B랑 겹쳐지는 거를 빼래. B랑 겹쳐지는 게 여기 아니니 여기? 여기 X표 친 게 B랑 겹치잖아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표시하면은 여기네, 여기. 여기지. 잘 보시면은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없어야 되는데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탈락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A 빼기 B, C 빼기 A를 합치래, 이제. 자, A 빼기 B, 합집합, C 빼기 A. 이렇게 합쳐줍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 집합 유해 주시고, 자, A, B, 그다음에 C. 이렇게 이제 합쳐주도록 할게. 합치는 거는 그냥 누적해서 색칠하면 되니까 바로 색칠해 보면은 A 빼기 B, A에서 B랑 겹쳐지는 부분 제외하면 여기고, C 빼기 A, C에서 A랑 겹쳐지는 부분을 빼. 그러면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나오네,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잘 보시면은 좀 미묘하게 다르죠? 지금 여기 부분, 여기 BC 교집합 이 부분이 지금 또 비어 있어야 되니까 얘도 틀렸다라는 것이고, 틀렸다. 이거 틀리셨고. 3번. A 합 C에서 A 교시를 빼래, 이제. 자, 얘는 이제 A 합 C에서 A 교시를 빼래, 이제. A 교시를 이제. 이렇게 빼래.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 집합 U 해주셔가지고 A, B, C. 자, 얘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얘는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대칭 차집합인 거 알겠니? 대칭 차집합. A, C 합친 거에서 교집합을 빼라, 이거야. A, C 합친 게 여기인데 이제 교집합 여기를 이제 날리라 이거지, 여기를 이제. 날려버리시게 되면은 결국 대칭 차집합 이 부분이 그럼 결국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잘 보시면은 얘도 색칠한 부분이랑 좀 다릅니다, 이제. 얘도 다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여기다 해볼게요. 4번을 이제. 4번은 지금 이제 A, C 합친 거에서 A 교피를 빼라, 이거 이제. A, C 합쳐진 거에서 A 교피를 빼라. 얘도 뭐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A, B, C 이렇게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얘도 빼는 거네. A, C를 먼저 합쳐 놓읍시다. 일단 합쳐. A, C 합친 게 여기야. 여기서 A 교집합 B, A, B랑 겹쳐지는 여기를 제외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한번 좀 표시해 보시게 되면은 뭐 여기가 되겠네. 남는 부분이 이제. 근데 얘도 좀 미묘하게 다르죠? 보시면은 구별 잘 해주셔야 되니까 얘도 이제 틀렸다라는 것이고. 그럼 마지막 5번 확인해 보면은 5번은 A 빼기 C, C 빼기 A, B. A 빼기 C, C 빼기 A. 여기서 B를 이제 빼주시라라는 얘기인데, B를 이제.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A, B, C. 자,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해봅시다. 이거 대칭차집합 부분이라는 게 바로 나와야 되더라. 대칭차집합. 자, 일단 A 빼기 C가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A에서 C랑 겹쳐지는 부분 뺀 게 여기야, 여기. 윗부분이고, C 빼기 A도 여기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가 C 빼기 A, A 빼기 C인데, 여기서 B랑 겹쳐지는 부분, B랑 겹쳐지는 여기를 빼라. 남는 부분이 여기네, 여기.
여기가 지금 남게 되죠? 여기가 이제. 자, 그래서 색칠한 부분이 지금 똑같나? 똑같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다. 5번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리셔도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이거 하나 일단 그려 놓은 다음에 일단 잘 판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거를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려워서 이건 그림 그리는 게 나아. 무조건. 웬만하면 그림 그리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시면 6번. 아,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보시면. 자, 어떤 반 전체 학생 30명에 대해서 국어, 수학, 방과후학교 신청 과목 조사하니까 자, 얘들아,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17명이래. 그러니까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 국어 여집합으로 표현해 보시면 얘가 지금 17명이다 라는 얘기거든. 17명. 얘가 만약에 17명이면 반대로 생각해서 얘들아 국어 선택한 학생 얘네 몇 명이니? 전체에서 뒤집어야 되겠죠? 13명이 돼야 되겠지? 30에서 빼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수학이 15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두 개 중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지금 몇 명이냐면은 5명이래 얘들아 이제. 자, 이거 어느 것도 신청 안 했다 이 얘기가 자, 국어도 신청하지 않았고 그리고 동시에 수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5명이다 이 얘기니까 이거 드 모르간의 법칙으로 이제 뒤집어 놓을 수 있거든 저거 이제. 저걸 뒤집어 놓으시면 자, 봐봐. 국어 합집합 수학의 여집합. 얘가 지금 5명이다라는 거니까 여집합으로 지금 뽑아낸 거지. 그래서 이거 이제 또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이제. 국어 합집합 수학. 얘가 그럼 몇 명이 돼야 됩니까? 국어 수 합친 거는 25명 맞네. 25명. 25명이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무엇이냐? 자, 국어만 신청한 학생. 국어만. 근데 우선 이제 수학 문제가 항상 그렇잖아. 문제에서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또 다른 걸 새로운 걸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얘들아 얘네 있지 얘네. 이 국어 수학 합집합한 게 이게 국어랑 수학을 더한 다음에 얘가 국어랑 수학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집합된 거 맞습니까? 교집합? 국어와 수학의 교집합을 이렇게 빼주신 거죠 이게? 이게 맞죠? 그러면은 지금 계산해 볼까? 국어 13, 수학 15, 그 다음에 교집합을 이렇게 빼주시는 건데 n 국수 얘가 이제 25명이다. 그러면은 얘가 몇 나와? 얘가? 3명 나오니 3명? 교집합이 3명이면은 식이 성립하겠죠? 3명이면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이제 국어만 신청한 학생 몇 명이니? 10명 나오니 이거 바로? 자, 국어 신청한 학생에서 교집합을 빼야 국어만 신청한 학생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좀 바로 안 되면 그냥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으면 돼.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그려놔서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그림 그리는 게 무조건 이제 직방이야. 바로 보여. 그래서 교집합이 3명이면은 국어가 총 13명이니까 나머지 10명, 뭐 수학은 15명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12명, 바깥 부분 5명. 이렇게 태워나가면은 한눈에 시각화돼서 잘 보이죠, 그죠? 이렇게도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자, 요거는 좀 잘 봐놔야 돼. 이건 이제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집합이 3개야, 3개. 3개인 게 밴드, 댄스, 농구 동아리 중에서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50명이다 이 얘기거든 이제. 자, 요거는 얘들아 그 그림을 좀 그려서 미리 그림을 그려서 해볼게. 자, 어제 밴드, 댄스, 농구. 밴드 부분, 그 다음에 댄스 부분, 그 다음에 농구 부분입니다. 농구 부분 이제. 그런데 얘들아 이 문제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 있지, 이 표현. 밴드, 댄스, 농구 동아리 중에서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50명이다. 얘가 무슨 말이냐? 이거야. 밴드, 그리고 댄스, 그리고 이제 농구. 얘가 50이란 얘기 얘들아. 얘가 50. 이게 50이란 얘기야. 저 말뜻을 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 말뜻을.
저게 50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는 가입한, 몇 개 가입했는지 몰라. 최소한 하나 가입한 학생이 50명이다 이 얘기야. 그런데 밴드 동아리와 댄스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각각 19명, 그 다음에 32명이라고 돼 있거든. 이거를 얘들아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 밴드가 지금 이제 19명, 댄스가 지금 이제 몇 명? 그 다음에 이제 댄스가 32명이고, 그 다음에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이니까 여기다 밴드, 교집합, 댄스 이게 지금 이제 몇 명이냐? 8명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8명.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농구만 가입한 학생 구하는 건데 요거를 한번 보실래요? 요거 이제 여기서 이 정보들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정보들로 여기서 합집합식 쓸 수 있잖아요. 합집합 이제 여기서 밴드랑 댄스의 합집합을 좀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집합 이제 얘를 한번 좀 구해보시게 되면은 밴드 더하기 19 먼저 쓰자. 19 밴드 더하기 댄스 그 다음에 빼기 교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집합인데 이게 43 나오니 43 이게 43이 나올 겁니다. 51에서 8 빼주니까 48에 43인데 이게 저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어디냐면은 여기에 얘들아 여기 밴드 댄스 합친 거니까 얘들아 여기지 여기가 지금 이제 43이라는 거 아니에요? 43 근데 여기가 43인데 저 세 집합 전체가 몇 개? 50? 이 전체가 50인데 분홍 색이 43이면 여기 나머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머지 여기가 몇이라는 거야? 7명이라는 거지. 7명. 나머지가 여기 7명이라는 거야. 7명.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봐? 농구만 가입한 학생을 물어보죠. 지금 노란색이 농구만 가입한 거야. 노란색이. 그래서 답이 이제 7명이 되는 거죠. 7명. 이 정도로 답을 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뭘 구할 수 있는지 보시면서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뭔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저렇게 이제 같이.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문제도 봅시다. 요 문제. 요 문제 비슷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 수업할 때 한번 했긴 했는데, 자, 그때랑은 좀 다르게 풀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풀 거니까. 이게 어느 학교 학생 50명 대상이거든, 50명. 자, 한번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표현해 볼게.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자, A안, 그 다음에 B안 두 가지 방안이 이제 있는데, 이제 이렇게. A안을 택한 학생이 35명, B안을 택한 학생이 26명이다. 문제의 목표는 A안만 택한 학생 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래. A안만이야. A안만. 즉, 여기 있죠? A안만이니까 여기를 구하는 거 아니니? 여기? 여기를 내가 미지수로 잡을 거야. 미지수로. 그렇게 해서 나머지 영역을 다 채워나가 보자. 이제 나머지 영역을. A 전체가 지금 35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몇 명이니? 여기. 35에서 x를 뺀 걸로 일단 써. 일단 35 빼기 x. 자, 그 다음 또 봐봐. B 전체가 26명이라고 했거든. 그럼 B 전체 26에서 교집합을 빼면 여기 나머지 나오지. 그러니까 26에서 얘 빼야 되거든. 빼면 이게 몇 나오시냐면은 이게 아마 x 빼기 9인가 이렇게 나올 거야. x 빼기 9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 이 전체가 몇 명이라고 했냐? 50명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여기 가장 바깥 부분 있지? 여기도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니? 다 더해서 50이잖아. 다 더해서. 자, 일단 이렇게 해볼게. 얘네 둘이 더하면 35고 그 다음에 얘랑 더해주면은 현재 이렇게 나오는데 바깥 부분을 뭐 잠깐 뭐 세모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세모를 구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제 적당히 뭐 세모라고 잡아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얘가 24 빼기 x 나오나? 24 빼기 x. 얘가 26이니까 넘어가면은 빼기 26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24 빼기 x로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이 모든 영역을 미지수 x로 단일 문자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 끝났지 이제. 일단 이건 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음수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저 네 영역의 원소의 개수가 다 0 이상으로 세팅이 돼야 될 거야. 0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0 이상으로 세팅이 돼야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각각에서 x 범위를 다 구해 줍니다. x 범위를 이제 다 구해 주셔요. 이렇게 4개의 x 범위가 나오게 되고 이들을 모두 만족하는 공통범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공통범위.
그러니까 공통범위를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보겠습니다. 공통범위. 자, x가 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35 이하, 35 이하, 그 다음에 이제 9 이상, 그 다음에 24 이하. 이 네 개를 모두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찾아보자. 여기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여기가 나온다는 걸. 네, 그래서 x의 범위가 9와 24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9와 24 사이 범위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미지수 x로 잡아놓으면은 이제 다 해결이 돼. 우리가 이제 방학 때 풀었던, 방학 때는 이렇게 안 풀었었는데 좀 더 간단하게는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되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자, 배수집합입니다, 이제. 배수집합. 자, 여긴데,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근데 이거 문제도 잘 읽어야 되는 게, 자, 내가 이거 가지고 장난질 한다고 했지? 100 이하야, 미만이야? 이하야? 잘 봐야 돼, 이런 거 이제.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잘 봐야 돼. 그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배수집합 이런 얘기 해서 배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약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가끔. 배수 약수도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배수야, 약수야? 배수야, 배수. 한 문제 안에서 배수집합, 약수집합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 헷갈리면 안 돼. 배수집합. 자, 근데 지금 뭐냐면은 2의 배수 교집합, 3의 배수 합집합, 4의 배수를 구해주라라는 얘기네. 3의 배수, 4의 배수 합치는 거긴 한데 이거 분배 법칙으로 분배를 해놔야 좀 좋거든요, 이게. 분배를 한번 들어갑시다, 분배를 이제. 자, 분배를 들어갑니다. 분배해 보시면 A2 교집합 A3 합집합 A2 교집합 A4 자,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좋은 게, 자, 요게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통 부분. 최소 공배수 몇의 배수입니까? 6의 배수라는 거 알 수 있지? A6으로 보실 수 있고, 허집합.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 게,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즉, 2와 4의 최소 공배수 4의 배수 집합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목표가 뭐냐면, 6의 배수랑 4의 배수를 합치라. 이 얘기인데, 결국 이거 아까 앞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6의 배수랑 4의 배수를 합치려면은 먼저 6의 배수를 셉니다. 100 이하에서 6의 배수 몇 개 있냐면은 100 나누기 6 들어가면은 16개 있을 것 같고 4의 배수는 25개 있는데 최소 공배수를 빼야 되겠죠? 최소 공배수. 몇의 배수를 빼주시는 겁니까? 6과 4의 최소 공배수 몇이야? 12. 12의 배수 집합이 몇 개인지 빼줘야 되는데 12의 배수는 몇 개 있니 얘들아? 12의 배수? 8개 있습니다. 8개. 그래서 앞에 먼저 계산해서 빼보시면은 일단 답이 33개가 나와. 33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저 최소 공배수 이런 것만 좀 잘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최소 공배수 이제. 그것만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반대로 나와서 약수면 어떻게 될까? 약수면. 그때는 최대 공약수랑 연관이 돼 있어. 보통 최대 공약수랑. 그런 거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라스트 마지막 문제. 마지막. 자, 집합의 추론. 자, 솔직히 지금까지는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지? 눈 감고도 풀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어. 이런 게 시험 문제 최소한 하나 이상 고난도로 나올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 봅시다, 이거. 자, A는 1, 2, 3, 4, B는 1, 2, 3, 4, 5, 6, 7, 8, 8개인데 지금 집합 P가 무엇을 만족시키냐? T랑 A랑 겹치는 게 두 개라 이 얘기야. 겹치는 게 두 개. 근데 A의 원소 1, 2, 3, 4 중에서 뭐랑 겹칠지는 몰라, 지금 이제. 두 개랑 겹치고. 그 다음에 이제 P 빼기 B잖아요. P 빼기 B. P 빼기 B가 공집합이다라는 얘기인데 나 조건이 무슨 의미니 얘들아? 나 조건의 의미? 빼니까 공집합이다.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포함 관계 의미하는 거야. 앞에 게 뒤에 거에 들어간다. 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조건입니다. 이건 그냥 집합 P의 모든 원소의 합이 28이다. 그냥 원소를 다 일단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고 그때 P 빼기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을 물어보고 있어. 우선 어떻게 풀 거냐면은 집합 P가 B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원소가. 그래서 B의 원소 일단 다 나열해 놓고
1, 2, 3, 4, 5, 6, 7, 8 일단 다 써놓고 써놓은 다음에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은 어떻게 들어가고 안 들어갈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제. 자, 보시면 지금 가족번입니다. P랑 이 A랑 겹치는 거. 여기서 두 개랑 겹친다 이 얘기야. 두 개랑 겹친다. 겹치는 게 두 개죠. 어떤 두 개가 겹칠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생각해봐. P가 지금 아직 미정이야, 미정. 뭐가 원소로인지. 근데 모든 원소의 합이 28인데 우선 여기서 어떤 두 수를 잡았을 때 그 두 수의 합을 생각해 볼 거야. 만약에 가장 작은 두 수를 고른다. 합이 몇이야, 이거? 3.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가장 큰 두 수를 잡으면 몇이야, 이게? 7이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겠죠. 두 수의 합이. 3, 4, 5, 6, 7이 있겠지. 그치?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여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지금 전체 합이 정해져 있잖아. 지금 여기서 몇 개 가지는지 모르거든. 그런데 일단 만약에 여기서 최소 3이 나왔다. 그럼 여기는 몇이 나와줘야 돼? 최대? 25 나오는 거 맞니? 25? 여기서 25가 나와야 되겠죠. 25. 여기서 최소가 나오면 여기선 최대가 나올 거 아니야. 저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최대가 25가 나와줘야 되고 반대로 이 앞에서 가장 큰 두 수 합 7이 나왔으면은 여기서는 21이 나와줘야 돼. 21. 21 이상이어야 되겠지? 21 이상. 자, 지금 이거 뭐 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이제 앞에서 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이용해서 뒤에서 가능한 값의 범위를 지금 적어 놓은 거야. 뒤에서 가능한 값의 범위를. 이렇게 짝 지어지겠지. 앞에가 3이면 뒤에가 25에 대응되는 거고 앞에가 7이면 뒤에가 21에 대응이 이렇게 되겠죠. 대응이 이제. 근데 그 다음부터 봐봐. 여기서 좀 더 추론이 들어갈 거야. 추론이. 근데 이게 뒤에 있는 수가 4개잖아. 여기서 몇 개를 뭘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4개를 다 가진다 해봐. 다. 저거 4개 다 가지면 이 4개를 다 더해볼래? 다 더하면 몇 나오니 이거? 다 더해주면? 빨리 더해봐. 몇 나오니 이거? 26, 11, 18, 26 나오거든? 근데 26은 이 범위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기 4개를 가진다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모순이 발생하지. 4개를 가진다면은. 근데 최소 21 이상이어야 되잖아. 21 이상. 이게 만약에 봐봐. 이 중에서 한 개 가지면 좀 안 되지. 한 개 가지면 모자라잖아. 너무. 이 중에서 2개 가져도 모자라. 2개 가진다라고 가정하면은 가장 큰 수를 2개 잡아도 15밖에 안 돼서 많이 모자라거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몇 개 가져야 돼? 3개를 가져야 돼. 3개. 3개를 가져야 되는데 근데 3개를 가질 때에도 가장 작은 세수를 한번 골라보면은 얘네 3개 더하면 몇 나오니 이거? 18이 나와. 18. 그래서 이때는 18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3개를 골라볼래? 몇 나와 이때는? 21이 나와. 21.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도 만족해줘야 되고 이 조건도 만족하는 공통으로 만족하는 게 몇입니까? 21이야. 21. 21이 유일하게 겹치지. 21이 나오려면은 내가 이제 이 세모 쳐놨거든? 앞에서 7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뭐가 나와야 돼? 3, 4가 나와야 돼. 3, 4. P가 3, 4로 확정되고 여기서 21이 나오려면은 여기서 가장 큰 3개의 수 6, 7, 8이 나와야 21이 나오기 때문에 집합 P가 이와 같이 결정이 되는 거야. 집합 P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P 빼기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이기 때문에 P에서 저 A라는 원소 1, 2, 3, 4랑 겹쳐지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무엇이냐? 6, 7, 8이죠? 6, 7, 8. 이들을 이제 곱해 주셔가지고 답이 그건 무엇이 나오냐? 336이 나오는 거야. 336.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